네, 안녕하세요. 5월 24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예, 어제 반등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 저항을 맞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 지금 몇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큰 차트에서의 헤드앤숄더 넥라인 이 부분은 27,500 매물대와 함께 어, 첫 번째 일봉 22평에 대한 어제 첫 번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어, 일봉 21선에 대한 부분은 단기 추세에 대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봉 2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물론 뭐 하이키나시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기준점이 된다라고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 하락 발산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이후에 첫 번째 테스트 발산 이후에 첫 번째 테스트는 저항을 맞죠. 여기 7위평처럼 7위평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이래 저항을 받듯이 어, 첫 번째 테스트는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고 그 이후에 반등해서 테스트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후 반등에서의 2차 테스트에서는 이 저항을 이겨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테스트를 못하고 이래 7위평에서 밀리면서 빠지면 이 낮은 가격대에서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더 밑으로 빠진 상황이 나오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테스트를 마쳐야 이후에 눌리더라도 재도전했을 때 이 22평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가 이 평에 대한 테스트가 좀 중요합니다. 발산 이후에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으로 발산되고 나서 첫 번째 입평 테스트를 거치고 나야 그 이후에 입평 테스트 때 이렇게 뭐 눌리든가 빠지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일단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상승을 하려면 이 테스트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입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입평의 어떤 지지 저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어, 계리율이 있을 때 입평에 대한 지지 또는 저항이 발생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계리율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나서의 어떤 테스트는 지지를 받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이런 입형에서의 어떤 이런 씹히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에서의 지지 저항의 어떤 그런 작용은 상당히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리율이 있을 때 발생되는 첫 번째 테스트 그때는 이제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제 반등이 있었으면 여기 숏 잡기가 좋았겠죠. 나름 첫 번째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봉의 어떤 그런 테스트도 있었고 뭐 마감 자체가 또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또 하이캐나시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쁘진 않아요. 이 차트가 15분 차트인데 지금 밀리는 모습이지만 어제 이제 상승 관점을 가지는 어떤 요 고점이죠.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떤 그런 지지를 받는 모양새인데 15분 차트상 또 한 세 번 떨어졌고 또 이런 또 W를 또 이 저점을 지킨다면 어떤 W 반등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입니다. 요 저점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가격대는 여기 가격대는 현재 27,000입니다. 27,000이라고 보시면 되고 27,000을 이탈하는 어,
모양이 나온다면 조금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내가 볼 때 좀 27,000이 좀 중요하게 좀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어제 제가 요 부분 좀에서 제가 어제 녹화를 했었는데, 여기나 치는 쪽으로 아래를 치면 반등의 숏, 위를 치면 눌리면 롱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입하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실상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눌림을 예상을 해 본다면 보통 뭐 피보나치 작도를 하고, 피보나치를 보통 이렇게 작도를 하겠죠. 이렇게 작도를 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5나 618에 보통 내림동 타점으로 잡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눌림이 0.5까지 안 오고 38에서 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38에도 안 오고 장대 양봉에 있어가지고 발산될 경우에 횡보타다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림동을 진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시간을 좀 짧은 시간봉으로 좀 바꿔가지고 거래량이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예상이 된다면 뭐 0.5나 뭐 382 구간에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계획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0.5나 618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진입을 못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슈팅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눌림목 자리 있죠. 요 자리, 내가 간간히 이야기하는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요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상승 관점이 있다라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뭐 재차 내려왔을 때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두 번째 뭐 이래 확인이 되고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이 양봉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0.5나 618이나 이런데 안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5분봉으로 바꿔서 첫 번째에서 받아준 자리, 요 자리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따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롱진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좀 이게 좀 강하게 발산이 됐다, 중요 가격대지 않습니까? 전날의 고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날의 저점, 전날의 고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날 방향성을 좀 정하기가 좀 상당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 요런 가격대가 만약에 하방으로 이탈되면은 매도 압력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날보다 이제 전날에 이제 이 고점을 넘기는 무빙이 나오면은 매도세가 있다라고 보시고, 롱관점으로 단기, 제가 지금 또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전날의 고점 저점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오늘은 뭐겠습니까? 오늘은 어제의 고점 저점이겠죠. 이런 부분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이탈되면 오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하방이 좀 있겠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빅숏이 나오고 뭐 이렇다는 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제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이런 또 강력한 이치로 매물 때 일봉상 또 넥라인, 또 일봉 22평이었던 그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만 탔어도 그래도 한 300불 정도 올라가는 무빙이 나왔죠. 뭐 대충 보면은 뭐 에버 올라갔어요. 한 500불 되네요. 괜찮았다.
그래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매매 좀 참고하시고 하면 좋겠다. 음? 그런 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셔야 될 게 요 저점을 지킨다면 모양새가 좀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모양새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찌되었든 중요한 가격대죠. 어제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봉상 직전 파동의 고점 27,700 27,650이지만 27,700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시고 이 가격대 올라서면 구름대 상단 돌파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뭐 일봉 60일선이 있지만 모양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고 직전에 고점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모양 나쁘지 않다. 27,700 위로 올린다면 일봉 21선 위에서도 마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은 그대로고 고점을 한번 올렸죠. 요 고점을 한번 두 개 올렸죠. 두 개 올렸고 큰 차트에서 볼 경우에는 어센딩이다. 상승 삼각형이다. 상승 삼각형은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